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 프로그램이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번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쓰기 2번을 쳐다봅시다.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항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 3개 이내입니다. 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500자 이내예요. 자, 3개 이내를 쓰라 이러니까 한 개를 쓰는 사람도 있고 3개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2가지 정도를 권장합니다. 3개를 쓰려고 하면 500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입니다. 한 개를 쓰면 1500자이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쓰면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 700자 정도, 원고지 석장 반 혹은 넉장, 석장 넉장 정도 선에서 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유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내 활동 중에서 이용해야 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 활동 내용을 말입니다. 내가 활동한 거라서 엄청나게 장황하게 쓴다면 700자 안에 혹은 800자 안에 얼마나 넣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쓰지 말고 핵심은 배우고 느낀 점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고등학교에서 한 일을 기록해야 되고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비전을 중심으로 학습, 연구 동아리 활동 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뭘 중심으로? 비전을 중심으로 해요. 하고 싶어 한 학습, 연구 및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기록되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관계는 3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뭘 쓰는데? 그러면 주로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고 싶어 한 학습, 연구, 탐구 활동, 동아리 활동 이걸 기록하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배우고 느낀 점이죠. 학습 태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진로의 변화, 생활 태도의 변화 등등이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어요. 공식은 주제글, 배경연구, 활동 내용,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활동 내용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활동 정보를 쓰고 이 2개를 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을 씁니다.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주제글을 뽑아내면 되겠죠.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이 활동을 가지고 내가 무엇과 연결시킬 것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내야 됩니다. 즉 어떤 활동이 있단 말이죠. 내가 탐구 활동 중에서 과학 전람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등해서 그걸 통해서 내 학습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진로, 생활 태도 변화 등등을 연결 먼저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서 결합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을 씁니다. 글은 활동 내용 먼저 막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활동 내용은 장황하게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활동 내용을 하나 두고 계하고 내가 이 중에 무엇과 관련지어서 쓸 거냐, 연결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생이 쓰라는 걸 봅시다. 교내 경시대회를 통해 저는 저희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경시대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생물하고 화학에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갖고 자 경시대회 나갔는데 생물은 친구들한테 자신의 설명을 막 해주면서 공부를 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은 못했다는 거예요. 화학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번 복습하고 노트를 가리면서 저 자신에게 혼자말로 설명하는 등 화학에 좀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한테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되죠. 아주 괜찮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두 가지 글을 썼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제글. 교내 학생이 쓴 주제글은 교내 경시들을 통해 저는 저희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요. 주제글 이렇게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은 뭐 했어요? 공부 방법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걸 주제글로 탁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내 경시 대회를 통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설명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활동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는 화학과 생물 분야의 생물 분야 경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좋겠죠. 다음, 학생이 쓴 겁니다. 학생이 쓴 아까 선생님하고 대충 봤죠. 그래서 저는 2학년 겨울 방학 동안에 생물과 화학의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다. 그런데 생물에는 공부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설명도 했지만 화학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수정해 봅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생물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생물은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화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왔어요. 직설적으로. 이럴 때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 생각나는데 그때 못했지 지금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못했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혹은 치열하게 어떤 방법을 바꾸면서 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늘 잘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집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 3분은 저에게 순간의 복습 기회였습니다. 이후 자습 시간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화장실 거울은 저에게 좋은 제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음에 보기 딱할 정도로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저의 모습은 조금씩 나아진 화학 선생님으로 변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또 다른 선생님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독백하는 선생님. 뭐 괜찮지 않나요? 어차피 자기 자신한테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그걸 포장을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저의 또 다른 저를 만들어 갔던 시간들은 어느새 화학 1등급이라는 부수적인 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과목의 제자와 선생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공부 방법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쫙 연결을 하면 약 700자 좀 됩니다. 항상 말하지만 활동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쓰지 말고 딱 표현하고 싶은 것만 넣어서 표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3번에서 봅시다.